예, 반갑습니다. 기업집단국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상표권 사익료 수치에 관한 상세 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규정 개정안을 어제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표권 사익료 수치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0개 대기업 집단 소속 20개 회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9,314억 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77개 회사 중에서 186개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조차 공시되지 않았고 사용료 산정 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되는 경우는 33개사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치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총수일가 사익 편취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사익료 공시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상표권 사익 거래가 있는 20대 대기업 집단 소속 297개사를 대상으로 상표권 사익료 지급과 수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수치 실태를 살펴보면 상표권 사익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익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천억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집단별로 상표권 사익료 수입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의 수, 사익료 산정 기준 금액, 사익료 산정 비율, 사용료율이 집단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최대 58개에서 최소 1개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되고 있었는데 집단 간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서 요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삼성을 제외하고는 집단별로 1개 대표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였으며 그중 지주회사가 14개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수취회사 가운데 13개 65%가 총 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회사였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말씀드리면요. 총 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가 4개인데 부영,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 그룹 등이 있었고 30에서 50% 사이도 9개가 있었습니다. 또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또는 단기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요.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회사가 CJ, 한솔홀딩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코롱, 한진칼 등이 해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대비 100%가 넘어가는 회사가 코롱, CJ,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공시 실태를 보면 상표권 사익료 수수 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고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 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에서 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에 달했고 공시 대상인 경우에도 사익료 산정 방식 등 세부 내역을 공시하는 회사는 11.9%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시실태 점검 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 2억 9,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시규정 개정 방향입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안에서는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의무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아래의 자목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의 거래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이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공시상으로 규정을 해서 아마도 최초의 공시는 올해 5월 31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에 대한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표권 보유 회사의 사용료 수치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지만 그간 상표권 취득과 사용료 수치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상표권 사용료 공시 실태 점검과 수치 현황 공개를 매년 실시하고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소속과 성명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데일리 김상인 기자인데요. 사실 그 브랜드 수수료는 안 받아도 문제고 많이 받아도 문제고 뭐 좀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여기 뭐 부재는 뭐 총수 일가의 수취회사의 65%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라고 했지만 뭐 지주사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익 지분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공정에서는 어떤 경우를 부당하게 사용료를 수취했다고 판단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수수료의 수입 자체는 상표법상 적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은 그 브랜드의 취득 경위 또 수수료의 적정성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사익편취 규제, 사익편취 혐의가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다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해가지고 조사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 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비계열사와의 거래 가격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브랜드 거래는 그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정상가 산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부당지원행위를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저희가 맨 끝에 이제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한 경우는 법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브랜드 자체를 취득할 때 뭐 A 회사가 브랜드를 다 개발한 뒤에 B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산 자체를 무상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크게 보면은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회사는 당연히 이익이 되겠지만 지급한 회사는 회사의 자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회사의 다른 집단의 회사랑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같은 집단 내 다른 계열사랑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주주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MTN 여면석 기자인데요. 그 예전에 그 브랜드 수수료 같은 거 보면 보통 기업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계열사별로도 브랜드 수수료 형평성이 좀 달라야 될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룹사에서 일괄적으로 뭐 매출액의 몇 %다라고 이렇게 일괄 적용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기업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브랜드라는 게 어찌 보면 매출액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일정 %로 이제 보통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마 회사별로 다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적정하게 이제 산출하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시장에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그 회사 이사라든지 주주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스스로 이게 자율적으로 개선되게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어느 게 맞다라는 건 공정위가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하는 게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어떤 게 조금 더 공개가 돼야, 그러니까 정보된 공개가 많이 미흡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정도,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더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좀 그렇죠. 보시는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개정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20개 집단의 20개 회사가 277개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277개 회사가 지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186개사, 거의 한 90% 가까이는 이 지급 내역이 공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예 공시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시를 하는 경우가 이제 한 90개 회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세 내역, 그러니까 브랜드 수수료 산정 방식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액 곱하기 얼마의 요율, 그것까지 공시하는 회사는 3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만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또 금액조차 공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이사나 뭐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비교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공시 규정이 개정이 돼서 공시를 하게 된다면 빠짐없이 공시가 되고, 공시 내용도 산정 방식까지 포함돼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시장에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추가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A 회사가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B에 무상 양도했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게 세법상 문제란 거예요?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문제라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세법은 저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고 이제 국세청이 고민할 사항인데, 공정거래법상으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제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부당지원행위라는 것이 자금자산 상품 용역 거래에 있어 가지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는 과다한 이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계일보 안용수입니다. 국장님, 그 앞페이지에 277개 중 186개사가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교체 공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들은 현행법상 공시 규정 위반인 건가요? 예,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공시 규정 때문에 공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현재 이제 공시 규정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집단 현황 공시가 별도 전문으로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 계열사는 이 두 가지를 각각 공시를 해야 되는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같은 경우는 자본금의 5% 이상 또는 50억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사후에 이제 공시하도록 돼 있고, 기업 집단 현황 공시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리고 이제 원샷 거래가 아니고 어떤 기간 단위로 보는데, 상장회사는 이제 한 분기 석 달, 비상장사는 1년 동안의 거래 총액이 50억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 이상일 경우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약간 이제 혼선이 있었던 것이, 그 대규모 내부 거래는 자산 거래로 분류해서 공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0억 이상 되거나 자본금 5% 이상 되는 걸 공시를 했는데, 그 밑부분 되는 건 이제 공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집단 현황 공시 같은 경우에는 상품 용역 거래로 이제 분류해서 공시를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5% 안 되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산정 기준 자체가 뭐 0. 몇 %니까 거의 공시가 안 되고, 50억도 분기별로 50억이 안 되거나 경우에는 공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 공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상품 용역 거래랑 싹 합쳐가지고 거래 총액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수수료, 이 중에서 브랜드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전혀 공시가 안 되고 있고, 50억 넘을 경우에만 이제 상세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큰 것만 공시가 되고 규모가 작은 것들은 공시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그 개정 방향에서 이제 뭐 정보 담아야 될 정보를 이제 추가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산정 방식에서 일정 비율이
이제 뭐 기업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나치다 싶으면 공정위가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부당 지원 행위나 사익 편취 이제 금지 규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특정 거래 대가의 그 수준만 가지고 바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이랑 이제 정상가를 구해서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정상가라는 것이 기업 집단 계열사 간의 거래 금액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 조건 하에서의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할 수 있어야 이제 가능한데 아시겠지만 거의 뭐 99.9%의 이제 브랜드는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비계열사 간 거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정상가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이제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규제를 바로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익 편취 조사를 해서 제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가 예. 0.75%로 브랜드 수수료이 제일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브랜드 수수료이 높다는 것만으로 뭔가 과도하게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도. 과도하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회사의 주주라든지 아니면 이사가 아니면 시장이 판단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앞으로요? 상표권이 이제 무채재산권으로서 자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산을 거래할 때는 대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0억 미만이면 공시가 안 될 것이고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문화일보의 박민철입니다. 그 공식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은 앞으로 관련 기업들의 그런 어떠한 것들도 아까 두 가지 조건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들에서 때문에 공시를 안 했다 그랬는데 개정되면은 좀 더 많은 자료를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게 목적이고요.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는 이제 그대로 현행대로 가기 때문에 큰 규모는 사전에 이사 외교를 거치고 사후 공시하는 게 그대로 갈 것이고 기업 집단 현황 공시가 좀 더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지급한 회사가 공시하는 게 아니라 수취하는 회사가 일괄해서 이제 공시하는 건데 비상장사 같으면 1년치 거래액을 다 공시를 하고 상장사 같으면은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공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장사의 경우에 3개월 동안 거래 금액이 뭐 50억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역 자체를 그 들어가는 그 50억에 들어가는 그 세부 내역 자체를 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지급한 회사들도 그 내역이 다 공시가 되고 그 내역의 금액뿐만 아니라 브랜드 수수료 산정 방식, 공시까지도 같이 이제 공시가 될 겁니다. 네, 기자님. 질문한 게 그 여기 보면 코오롱 같은 경우 이사와 2개월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향후에 소송 대상도 될 수 있는 거죠? 소송이요? 소송이라던가 이사 2개월도 없이 이런 거래를 했을 경우에 뭐 소송 대상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아무래도 회사에 손해가 가야 되는데 회사에 손해가 가려면 이것이 회사에 손해가 가는 거래였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니까 아마 주주는 그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사회계를 절차적으로 안 거쳤다만 가지고 소송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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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제 그 57개 집단 중에 37개가 왜 이제 빠졌냐 이제 물어보셨는데, 일단 하나 정정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57개 공시 집단을 점검을 했지만 거기는 이제 공기업 집단과 총수 있는 집단은 빠집니다. 그래서 총수 있는 집단 위주로만 저희들이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수 있는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 사정이 약간 있더라고요. 뭐 이건 뭐 개별 기업 사례를 제가 들어서 전달을 이제 해드린 입장인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그 홍보죠, 광고 자체를 각 계열사로부터 비용을 걷어서 공동 광고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 수수료를 거둘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롯데란 브랜드를 십몇 개 회사가 공동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둘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파가지는 않았지만은 개별 집단별로 뭔가 그 집단에 특화된 브랜드 보유라든지 그 실시 허락에 대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법상 문제는 뭐 저희들보다는 이제 그 기재부라든지 국세청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그 브랜드의 범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 설명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요번에 조사를 한 것은 그룹 브랜드입니다. 삼성 같으면은 그 삼성이란 그 상호, LG 같으면 LG란 그 상호랑 그 왜 도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열사가 쓰는 경우에 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룹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저 뒷부분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예. 그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가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익 편취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외부의 시각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실태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제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 적용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요번에 실태 점검에 이제서 빠져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은 브랜드의 취득 경위를 봐야 되는데, 브랜드 취득 경위는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자체가 처음에 브랜드 자체를 수취하는 회사가 등록하는 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이제 수십 년 된 업력이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그 회사의 브랜드, 그룹의 브랜드를 바꾼 예가 있거든요. 브랜드의 저기 기업 집단 브랜드의 로고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한글로 쓰던 걸 영문을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제 등록할 때 수취할 회사가 등록해서 이제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계열사 간에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십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는 파악은 안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요번에 점검한 것은 최근 3년간의 수수료 이제 그 내역, 이것만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아까 현대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각 계열사가 이렇게 CI나 이런 게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호도 조금씩 다르게 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친 건가요? 이제 그룹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란 영문도 그룹 브랜드고, 현대차란 그런 그 한글도 브랜드고, 그 다음에 왜 마크 있잖아요. 그것도 브랜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그럼 예.
그 중에 그러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조사 기간 내에서는 브랜드를 왔다 갔다 한 그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취득 경위를 알 수. 그룹 브랜드의 그 취득 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별도로 파악하지는 아, 않았습니다. 별도로 파악은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파악은 안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궁금한 건 삼성물산 같이 이제 지주회사가 아니면서도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이런 거는 그거 자체로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은 조금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삼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삼성 기업 집단 내에 17개 계열사가 공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삼성물산을 대표회사로 하나만 그냥 통계상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17개 회사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예. 해외 사례도 저희들이 이제 뭐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을 했는데 해외에도 이렇게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예,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예. 뭐 제가 알기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뭐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는 이야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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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아니죠.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브랜드 수수료만 특정해서 이렇게 공시를 한 게 아니고 기타 용역거래 다 묶어서 여러 가지 뭐 건물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거래가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합계 총액 금액 하나만 공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좀 브렉다운해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브랜드 수수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대기업 집단 문제를 공정거래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이사의 이사회 안건 반대 현황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그거는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법이 할 사항이고 기업 스스로하고 금융시장이 할 사항이거든요. 하지만은 기업 집단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을 이제 법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겁니다. 공개를. 그래서 브랜드 수수료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회사 내에서 투명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원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사가 1차적으로는 감시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주가 과다하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주주와 이사회의 권한, 특히 사회이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